안녕하십니까, 김경남입니다. 이번 시간은 NX10 버전을 활용한 전상응용 가공 산업기사 실기 모델링 따라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도면을 가지고 NX에서 스케치와 모델링을 진행해 볼 건데요. 이 도면 같은 경우에는 형상이 간단하기 때문에 스왑 기능을 이용해서 필요한 서페이스 면을 생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NX로 돌아가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새로 만들기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고 템플릿의 모델에 파일의 이름과 폴더 위치를 지정해 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 다음 풀다운 메뉴바에 삽입에 타스크 환경의 스케치를 클릭을 해주시고 스케치 평면은 XY 평면에 스케치를 만들어 주시고 우선 직사각형 아이콘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데이텀 좌표계의 원점에서 우측 상단으로 일정한 크기의 직사각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작한 이유는 저희가 뒤에 가서 메뉴 패처링에서 툴패스를 작성할 때 이 부분이 기계 원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스케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속치수를 이용해서 이 선의 길이는 120, 직사각형의 높이값은 100을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 선을 이용해서 이 직사각형의 중간점에 먼저 수평선을 만들어 주시고 다음 수직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선은 객체를 선택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길게 누른 상태에서 참조적 변환을 클릭하셔서 참도선으로 만들어 주시고 나머지 치수를 집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50이 되겠죠. 네, 다시 원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고 수평선의 선상에 점을 클릭하신 다음에 직경 40짜리 원을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선상에 점을 클릭을 해주시고 직경 20짜리 원 하나, 왼쪽에도 점 하나. 그 상태에서 선을 클릭하셔서 원과 원 사이에 이렇게 탄젠트가 되도록 선을 생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치수 기입을 진행해 볼 건데요. 먼저 끝과 끝 사이에 거리값을 80을 입력해 주시고요. 다음 이 선에서 그리고 원의 중심점 간의 거리가 20이 되겠죠. 그리고 현재 이 스케치는 반씩 재층이 되기 때문에 다시 반에 대한 치수값 40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필요한 스케치는 완성이 되었고요. 다음 빠른 트리밍을 이용해서 필요 없는 선들은 모두 트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원을 클릭하셔서 이쪽에 교차되는 지점에 직경 12짜리 원 하나, 다시 이 위치에 직경 80짜리 원을 만들어 주시면 첫 번째 스케치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마침으로 눌러주시고 이제 돌출을 진행해 볼 건데요. 돌출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먼저 선택 필터를 단일 곡선으로 바꿔주시고 큰 사각형을 돌출시켜 보겠습니다.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바꿔주시고 끝의 값은 10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적용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번에는 형상의 이쪽에 있는 구 형상의 서페이스 면을 만들어 볼 건데요. 다시 NX로 돌아와서 우선은 데이터 평면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고 이면과 이면 사이 클릭을 해주시면은 두 객체의 중앙 부분에 이렇게 데이텀이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다시 메뉴에 삽입에 타스크 환경의 스케치에서 스케치 평면을 저희가 방금 생성한 데이터 평면을 클릭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그 다음에 선을 클릭하셔서 우선은 이 위치에 다시 이 위치에 수직선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은 첨조선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원호 아이콘 클릭을 해주시고, 원호의 방법에는 3점에 의한 원호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우선은 대략적으로 큼지막하게 반경 120짜리 원호 생성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생성이 되었으면은 다시 지오메트리 후속 조건을 이용해서 곡선상의 점을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원호의 중간점, 중심선이 되겠죠. 중심점을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이 점을 이 선으로 일치를 시키겠다 하시면은 이렇게 선과 점이 일치가 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아래 부분과 원호 사이의 높이값을 30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이때 주의하실 점이 원호가 저희가 처음에 스케치한 이 큰 원 지름보다 더 넓어야 됩니다. 이 지름을 지나가게끔 충분히 길게 스케치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돌출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원호까지 돌출이 되도록 원호 부분을 스케치를 길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은 마침으로 나가 주시고 다시 메뉴에 삽입에 타스크의 환경의 스케치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스케치 유형을 경로상으로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방금 스케치한 원호가 되겠죠. 이 선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스케치의 평면이 이렇게 경로상으로 생성이 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트 원호 길이 부분에 이 값을 0으로 바꿔주시면은 이 선의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되겠죠. 길이의 0% 부분 따라서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화면을 조정하신 다음에 F8을 눌러주시고요. 다시 원호 아이콘 클릭하셔서 마찬가지로 조금 더 크게 반경 120짜리 원호 만들어 주신 다음에 다시 지오메트리 구조 조건 곡선상의 점을 클릭을 해주시고 이 점과 원호를 일치시키겠다 하시면은 점과 선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치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다시 곡선상의 점을 클릭하셔서 이번에는 원호의 중심점 이 부분이 이쪽에 있는 Y축과 일치가 되겠다 하시면은 이렇게 가운데로 일치가 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치가 되었죠. 점과 선이 일치가 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으로 나가주시고 리본 메뉴 바에 곡면의 아래 화살표를 클릭해 주시고 스왑 아이콘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왑 아이콘은 말 그대로 선택한 곡선이 가이드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서페이스 면을 만드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먼저 기준이 되는 이 곡선이 되겠죠. 이 곡선을 선택을 해주시고 가이드 부분에 곡선 선택 부분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을 해주시고 이 곡선을 따라서 가이드 곡선을 따라서 스위핑할 두 번째 곡선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서페이스 면이 생성이 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으로 나가주시고 이 상태에서 다시 돌출 아이콘 클릭을 해주시고 돌출할 부분을 저희는 큰 원, 직경 80짜리 원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끝의 값을 선택까지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어디까지 돌출을 할 거냐 이 서페이스 면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 선택한 면까지 돌출이 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적용 버튼 눌러주시고 필요 없는 서페이스 면을 숨겨 볼 건데요. 객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 그리고 숨기기 아이콘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쪽에 있는 면을 만들어 볼 건데요. 앞에서 봤을 때는 알값이 있지만 옆에서 봤을 때는 보시면은 이쪽이 지금 직선으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의 원호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삽입에 타스크 환경의 스케치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고 스케치 유형은 평면상으로, 평면은 여기 평면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의 면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다음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동일하게 원호를 이용해서 알값 40짜리 원호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원호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요, 이렇게 만들어졌으면은 마찬가지로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에서 곡선상의 점을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중심점이 평면의 선상에 이 선으로 일치시키겠다. 네,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상태에서 다시 아래에 있는 모서리 부분이랑 원호의 끝 부분이 이 높이 값을 4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원호가 너무 길다 싶으시면 끝부분을 클릭하셔서 드래그 해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수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한 원호는 모두 생성이 완료가 되었고요. 마침으로 나가주시고 이번에는 돌출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방금 스케치한 원호 선택,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길게 스케치를 해주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요. 다시 돌출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고 안쪽에 있는 스케치를 선택을 해볼 건데요. 이때 선택 필터를 연결된 곡선 그리고 스케치 곡선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든 곡선이 선택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끝의 값을 선택까지로 바꿔주시고 돌출로 만들어 놓은 이 서페이스 면,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선택한 면까지만 돌출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확인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필요 없는 면은 선택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숨기기 아이콘 클릭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안쪽에 구멍이 하나가 있는데 보시면 지금 스케치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화면의 빈 곳에 커서를 움직여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길게 누르시고 아래 부분에 있는 모서리가 희미한 와이어 프레임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그 상태에서 돌출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저희가 스케치한 작은 원 곡선을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때 먼저 시작의 값이 필요하겠죠. 시작은 22만큼. 그렇게 되면은 선택한 곡선에서부터 22만큼 시작된 위치에 돌출이 시작이 될 것 같고요. 끝의 값은 여기 부분만 관통이 되면 되기 때문에 적당하게 관통이 되도록만 값을 입력해 주시고 불은 빼기로 바꿔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구멍 영상이 생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의 솔리드 바디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특지 영상 그룹에 있는 결합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네, 객체를 선택할 때 전부 하나가 선택이 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네, 필렛만 입력하시면은 형상이 완료가 되겠죠. 네, 모서리 블렌드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네, 지시 없는 라운드는 전부 3으로 처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반경은 3을 입력하시고 필요한 부분에 필렛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사응용 가공 산업기사 모델링 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